복지관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수원시 약사회 김성남 약사입니다. 수원시 약사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약물 안전교육, 오늘은 7번째 시간으로 고혈압약과 고지혈증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혈압과 고지혈증, 그리고 다음에 이야기할 당뇨병을 만성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요즘은 만성질환이라는 말 대신에 생활습관성 질환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합니다. 기름진 식사에 운동량이 부족한 젊은 20대나 30대에서도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약물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운동요법, 식이요법이 바탕이 되지 않고는 약물요법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약이 하나 둘씩 늘기 시작해서 한 번에 7알, 8알씩 복용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약을 복용하고 있으신가요? 얼마 전 저희 약국에 오신 어르신은 아주대학교에서 처방을 받아 오셨는데 처방 전 2페이지에 걸쳐서 처방된 약을 주제하니 아침약이 12알, 저녁약이 10알이나 되었고 약만 먹어도 배부르다고 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약 복용량이 늘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사시려면 올바른 약물 복용과 함께 골고루 먹는 식생활과 적당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건강을 지키는 3박자라고 합니다. 어르신의 혈압이 140에 90mm Hg 이상이라면 운동요법과 식이요법 외에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때 어르신들이 복용하시는 고혈압약은 크게 4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신장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이 계열의 약들은 신장에 작용해서 혈관 확장 효과와 이뇨 효과를 통해서 혈압을 내려줍니다. 신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신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당뇨 환자의 고혈압 치료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계통의 어떤 약물들은 드물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부작용으로 마른 기침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방문해서 상담을 해드렸던 한 어르신이 이 계통의 고혈압 약을 복용하신 이후로 마른 기침을 하셨는데 혈압약 때문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이곳저곳 이비인후과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침약을 복용할 때뿐이고 약 기운이 떨어지면 다시 기침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과 선생님과 상담할 것을 권해드렸고 혈압약을 바꾸신 후에 이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이처럼 혈압약은 장기적으로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약 복용 후에 나타나는 작은 반응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약사나 의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 계통의 약에서 자주 나타나는 다른 부작용으로는 관절통, 흉통, 불면 등이 있었습니다. 혈압약의 두 번째 종류는 심장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이 계열의 약은 베타 블로커라고도 하는데요. 심장에 작용해서 심장이 천천히 뛰게 하여 혈압을 내립니다. 심장의 박동이 빠르고 협심증이 있는 고혈압 환자에게 많이 처방되는 약이지만 천식이 있는 환자는 복용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약이 천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두통, 어지러움, 숨가쁨, 흉통, 맥박이 느려지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밖에도 시각장애나 안구건조증 등의 증상이 있으면 약사 또는 의사와 약의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세요. 세 번째는 혈관에 작용하는 약입니다. 이 계열의 약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의 수축력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낮추어 줍니다. 고혈압의 치료 외에도 협심증이나 부정맥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이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두통, 안면 홍조, 어지럼증 등입니다. 혹시라도 이 약을 복용하시다가 발목이 잘 붓거나 잇몸이 잘 붓는 경우, 가슴 통증이 15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담당 의사 또는 약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몽 주스는 이 약의 부작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약을 복용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자몽 주스를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뇨제인데요. 이뇨제는 말 그대로 신장에서 소변량을 늘려서 혈액 용량을 줄여주어 혈압을 낮추어 줍니다. 이 약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다른 고혈압 약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혈압약은 한 가지 성분으로 되어 있는 약들도 있지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성분의 약을 하나의 알약으로 만든 경우도 많습니다. 고혈압약을 여러 가지를 복용하시는 어르신이라면 이런 복합제 성분의 약은 한 알에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있어서 복용하시기에 아주 편리하시겠죠. 그런데 이런 약은 40의 5, 80의 5, 무슨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비슷해도 함량이나 성분이 다를 수 있으니 복용하시기 전에 어르신이 복용하는 약이 맞는지 꼭 확인하고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내가 먹는 혈압약이 떨어졌다고 친구분 혈압약을 같이 복용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지금 복용하고 있는 혈압약은 어르신에게 가장 잘 맞고 부작용이 적은 약으로 선택된 약입니다. 다른 어르신에게는 효과가 있는 약이 나에게는 효과가 없고 오히려 부작용만 큰 약일 수도 있으니 절대로 다른 어르신의 약을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약 이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약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 이름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절대 다른 분의 약을 복용하지 마십시오. 제가 약국에서 고혈압약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이 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면과 뒷면이 모두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혈압약은 습기나 온도에 민감해서 약국에서도 다른 약과 조지하지 않고 이 포장 그대로 어르신에게 드리게 됩니다. 이런 혈압약은 그대로 보관했다가 복용할 때 까서 먹어야지 약을 나중에 먹을 약을 미리 까놓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미리 까놓으면 약이 변성되고 약효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해서 뜯어지기 쉽거든요. 이 부분이 뜯어진 약이 있다면 그 약을 먼저 먹도록 하시고 그 약을 뜯어진 약이 조금이라도 이상해 보일 경우에는 먹지 않고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약의 종류와 복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고혈압약의 부작용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두통이나 어지러움, 안면 홍조, 위장장애, 무기력감, 기립성 저혈압 등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작용은 기립성 저혈압입니다. 이는 앉거나 누운 자세에서 일어날 때 일시적인 저혈압이 오면서 어지러운 증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은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실 때, 아침에 일어나실 때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작용도 있지만 간장애, 신장애처럼 느낄 수 없는 부작용도 있으니 약을 복용하실 때 혹시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는지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고 정기적인 검진으로 몸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혈증 약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혈액 중에 콜레스테롤을 주로 낮추어주는 스타틴계 약물과 중성지방을 주로 낮추어주는 약,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 중에서 스타틴계 약물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대부분의 스타틴계 약물은 식사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바스타틴이라는 성분의 고지혈증 약은 저녁에 복용해야 합니다. 혹시 어르신이 먹는 고지혈증 약이 언제 먹어야 좋은지 궁금하시면 약사 또는 의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시다가 만성 근육통이 나타나거나 소변이 콜라색으로 짙게 나온다면 약의 부작용일 수 있으니 약사나 의사에게 꼭 이야기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이 고혈압 약은 잘 챙겨 드시는데 고지혈증 약은 안 먹어도 괜찮다는 생각으로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고지혈증도 잘 관리하지 않으면 혈관에 혈전이 생겨서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심혈관계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만성질환약과 마찬가지로 고지혈증 약도 규칙적으로 잘 복용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어르신들이 고혈압약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하나요? 우리 어르신들이 벌써 답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되는데요. 고혈압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평생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약을 계속 복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 중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생활 습관도 확 바꾸고 나서
혈압약을 끊은 어르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혈압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약을 끊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반드시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요. 혈압약은 언제 먹는 것이 좋아요? 식사 전에 먹어요? 식사 후에 먹어요? 아니면 아침에 먹는 게 좋아요? 저녁에 먹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많은 어르신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보시는데요. 대부분의 고혈압약은 식사와 상관없이 하루 중 어느 때라도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고혈압약은 밤 늦은 시간에 복용하시면 화장실에 갈 수 있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침 일정한 시간에 복용하도록 권장해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복용해야 할 고혈압약을 복용을 잊었을 경우에는 그날 저녁까지는 생각나는 즉시 약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그날의 약을 복용하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 1회분량의 약만 복용하시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다른 약을 많이 사서 복용하실 텐데요. 이런 약들이 고혈압과 고지혈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립선 약은 저혈압과 어지러움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갑상선약,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병원이나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 소염 진통제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 판피린 감기약 많이 복용하시죠? 이 감기약도 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약을 구입해서 복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지금 고혈압 약을 복용하고 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상담을 통해서 구입하여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관리에 좋은 영양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고혈압 약과 고지혈증 약은 우리 몸에서 많은 영양소를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더 많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이들 영양소를 음식으로부터 충분히 섭취하면 가장 좋겠지만 충분히 섭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혈관막을 안정화시키고 혈행 개선을 통해 혈압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 A, C, E와 셀레늄은 항산화제로 동맥 경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중성 지질을 줄여주고 혈관 유연성 증가로 혈류를 개선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는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심혈관계 질환을 개선시켜 줍니다. 이들 영양소를 잘 섭취하면 혈압과 고지혈증의 관리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의 올바른 복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서호복지관 어르신들, 슬기로운 약물 복용으로 건강한 100세를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